국도비 보조금 저기 집행 현황에 205페이지 운수업체 보존 손실보조금 보조금 지금 집행액이 4천만 원이 쓰고 4천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후반기 때 지금 저기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4, 4분기에 지급해 줄 거예요? 네. 이게 저기로 가는 거죠? 여기 남부터미널에. 네, 남부터미널 평택항까지 가는 거. 오성 평곡탄단 거쳐서 그리고 가는 거. 그리고 지금 3천만 원 중에 그 밑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3천만 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1,050원이 남았거든요. 50만 원이. 네. 이거는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연말에 뭐 계획된 거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나오는데 집행 잔액이.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포기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어가지고요. 대체해서 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시회를 일단 참가를 하고 관련서류를 이제 갖고 와서 저희한테 이제 지급 요청을 해야지 이제 저희가 요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참가하는 업체도 아직까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돈 달라는 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연말에 그 처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부 다 이거 소진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네. 그 두 군데 업체가 그 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 순위에서 저희가 다시 선정해줘가지고 그 참가 업체를 이제 저희 돈 다 내버렸습니다. 그 일자리 정수가 2008페이지 성북시장 기반시설 확장 저기에서 10억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3억 7,200이 남았어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집행 잔액이 3억 7,200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성북시장 기반시설 사업이 이게 아케이트 저기 공개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직 저기 구상만 주고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3억 7,200이면은 건물이 올라 리모델링 공개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비가 3억 7,200이 남은 거다? 공사 계약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 고객센터도 똑같은 거네요? 네. 다 잔액이 다 건축비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예요? 지금 계약 심사 끝나고요. 회계과에다가 계약 업체 회사라고 의뢰한 상태. 그 언제 내면 됐어요? 네? 이분들 언제 내면 됐어요? 진짜 언제? 몇월 달에 내보내냐고. 일단 나가는 거는 9월인가 언제? 뭐, 저 훨씬 전에 나갔어요. 보상금 주고 가도 그분들 날짜에 여름 전에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영업이라도 조금 더 몇 달 동안 좀 행해 놔두지 그래.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랬어요. 아 그분들이 나가는 날짜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내보내지 않아요. 거의 단계로 그래서. 의견을 다 듣는 거. 그러면 좀 현실성 있게 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2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지금 언제예요? 작년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지 확보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대상위치를 뭐 판다 그랬다가 안 판다 그랬다가 뭐 가격도 뭐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하면 평가가 정말 안 맞으니까 안 판다고 해가지고 다시 설정해 놓고 그리고 넥스트 일자리나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사회적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 잔액 부분이 상당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넥스트도 지금 3,200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건 아직 10월 말로 뽑았기 때문에 10월, 12월에 또 예상 잔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다 나갈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런 거 본예산에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이거 인건비 쪽 내수는
일자리 사업하고 네.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이 때문에 11월, 12월에 추가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 그러면 연초에 때면은 인건비가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3,200만 원 책정되는 데서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감사자료 낼 때까지 2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1,200 쓰고 2천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11월하고 12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네. 시청에서 보조금을 이제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급여 1,540만 원 지급하면 440만 원 잔액이 남을 거예요. 예상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요. 1억 3천에서 지금 5,8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그러면 거기도 지금 뭐 인건비 주는 게 보니까 뭐 한 세네 군데 돼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새싹하고 뭐 그런데 인건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그 구령액이 좀 고용이 안 돼서 그 구령액이 발생한 걸로 생각합니다. 고용액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체력 지금 평가원이 운영 조직을 해가지고 고정 지원 사업을 취소했어요. 3개월 인건비 70%가 각종 해지대로 고용액이 발생했어요. 한 업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 협동조 국민체력기능원이 네.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 3명에서 인건비 지원 70% 받기로 돼 있는데 매출이 부진해서 고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각종이 발생했습니다. 해지돼가지고 고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계획서대로 따르지를 각종 못. 해지가 이제 11월 1일 날 그 부분을 나. 그리고 237페이지 지금 저기 기업지원과인데 분양률이 지금 포승 이산단 같은 건 47%로 지금 써져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0%가 맞는 거예요? 47%가 맞는 237페이지 산업단지 분양률에 보면 이거 저기 포순 이산단이죠? 포승 이산단이요 맨 마지막에 80%입니다 분명히. 근데 47%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근거야 47%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사자료 낸 거지? 이게 저희가 포승 이산단 특위를 해체했을 때 예. 68.9%인가 68%인가 70%에 근접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80%인데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투 오송산단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지금 11년도에 지금 준공일인데 5년도 지나서 32%였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산단이라고 그러지만 외투 임대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단만 꾸며놓고 지금 거기 가면 굉장히 썰렁하던데 보니까 어차피 이게 경기도시공사나 뭐 평택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했지만 물론 뭐 외투 임대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솔직히. 예. 근데 우리 땅에 평택시라는 그 땅에 어떤 조건이 됐던 산단이 꾸며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5년 동안 계속 분양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가지는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외투 기업 위치 이런 게 좀 부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이제 걸리는데요. 저희 한번 구하고 대책을 한번 이 산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 그러면 어떤 데나 사람들이 모이는 데 모여있고 같이 또 이렇게 해야지만 유기적인 게 돌아가는데 이러다가 있다 보면 있는 외투 산단들도 우리 나가겠다는 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입니다. 아까 그 동료 의원이 그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좀 추가로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조금 이제 가게 형편에 좀 도움되고자 하는 거죠,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공근로 하는데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높으면 이제 근로 시간이 제한이 되죠. 뭐 4시간 하루에 이렇게. 아니 근데 연령 제한도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내가. 연령 제한도 뭐 있긴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65세 이상인가는 뭐 하루에 4시간 공공근로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하고 연령 제한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당사자들한테. 연령 어차피 공공근로 목적이 네.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자 하는 거니까 신체가 건강하시다면 연령 제한 같은 거는 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도 어르신도 많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고요.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시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것도 좀 풀어줘야 되지.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신체적으로 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요즘 65세 아니 65세 이하라도 좀 신체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여름에 특히 뭐 폭염기나 이럴 때 어르신들 돌아가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일하시면 65세 이 정도 되면은 그 노인 저기 뭐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좀 체력적으로 그 65세, 그 60대는 거기 경로당에 못 쓰겠어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이 그 출입금지 뭐 이래갖고. 예, 그러니까 그 나이 제한 같은 거 두지 말고 시간 제한도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다음에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한번 공무로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건의에 있어서. 네, 지침이 있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건의는 한번 저희가 지금 65세가 지금 75세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체력 좋으신 분들 많아요. 공무로 지침에 의해서 지치는 걸 그제가 60대신데요. 1년 내가지고 좀 똑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은 기업정책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뭐 여기 내용상 보면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라든가 경제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 뭐 이게 등등 쭉 있는데 일단은 그게 이 기업정책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일 우선순위로 두는 게 평택시의 그 입주돼 있는 기업체들이 좀 더 그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갖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그게 주 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 전체적으로 뭐 그냥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그 경기도에서 그 저기 31개 시군에 그 저기 종합평가 같은 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평가제도. 예. 한 10여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있는 걸로 경기도 아는데. 평가도 있고 뭐 네. 정부 종합평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 종합평가식으로. 거기에 최우수 저기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교부금 얼마나 줘요? 제 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월주 이게 자리 보니까 한 4천만 원? 2년 그렇죠. 뭐 한 4천만 원 정도 네. 최우수로 됐을 때.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일자 창출을 위해서 꼭 저기 우리 관내 기업체를 좀 육성시키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그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뭐 종합평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 이거 뭐 지역경제의 그 저기 활성화에 역행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택시가 보니까 2016년도인가요? 15년도 실적으로 해갖고 31개 시군에서 21등 했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등수를 올리려고 그 4천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무려 한 10여 개 항목 중에서 여성 기업인을 갖다가 뭐 지금 뭐 물품 뭐 자재라든가 이런 걸 여성 기업인한테 우선순위를 줘라 하는 항목이 점수가 이게 미비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중치 10점밖에 안 돼. 100점 만점에 100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점수가 상당히 많은데 10개 항목에 몇백 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비한 점수를 갖다가 이거 반영시킨다고 해봐야 종합평가에서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지. 우리 뒤져보니까.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부시장님 명의로 각 부서에다가 공문 보냈죠. 여기 보니까 각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동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부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지표 담당 부서를 경유한 후 구매 계획서를 시행하여 주시고, 경유하지 않은 물품 반급자재 구매 계획서는 반려점을 알려드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시장 명의로 나갔어요. 이게 보니까는 부시장님 특별 지시사항 해갖고. 근데 이게 그 9월달에 나간 거, 9월 28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합평가 점수에 미비한 거, 그거를 갖다 받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강제조항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은, 지금 제가 이게 2016년도 이제 우리 그 관내 업체 계약 구매 현황을 보니까 이게 월별로 제가 좀 자료 좀 받았는데, 9월달에 나가는 후에 이 공문이 발송되고 난 후에 우리 관내 그 여성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관급자재라는 물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미해요. 되게 이렇게 신랑 앞으로도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성 기업인의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순위를 줘버리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가 못 들어가고 외주 업체가 많이 들어가. 다른 예를 들면은 금년 10월달 보면은 총 구매액이 29억이요. 예? 그런데 총 계약건이 216건인데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 게 얼마냐? 44%밖에 안 돼. 그럼 이게 8억 3천.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외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월별로 봤을 때도. 1월 달부터 대개 보면은 한 50% 선에서 44% 떨어졌어요. 관내 업체에 나가는 게.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 아니야? 지역경제 살리면서고 했다는 게, 아니 부시장이 이게 특별 지사항으로 이렇게 내려고 해갖고 관내 업체 안 주고 외주 업체 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4천만 원 그 평가 받아갖고 4천만 원 얻으려고 12억을 외주로 줘? 한 달에?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관내 우리 평택시 주변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안 하고 관내 업체 위주로 준다고. 근데 평택시만 이렇게 부시장 특별지사하고 해갖고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먼저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좀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이제 관내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지표상에 적용이 안 돼도 관내 업체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 기업인 안 해도 발주하는 거로. 네네.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뭐 여성 기업이든 뭘 떠나서 기술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필요한 자재가 있다고 하면은 관내는 무조건 관내 업체 그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로다가 별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로 그렇게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렸냐면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면은 관내 업체들도 보면은 제가 상공회의소 회원이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들이 대개 보면은 제조업을 해요. 조그맣게. 근데 이 물품 자재 같은 경우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집사람을 누구하러 바꾸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서류, 통장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것 좀 우리 관내 업체 좀 주는 쪽으로 하자. 평택시 지역특별파트 50억 이내는 우리 관내 업체 주기로 했는데 하도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되게 하도 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도
삼성이나 LG 관련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그 종합평가가 21등이면 어떻고 꽁ጥ이면 어떻게 그돈 4천만 원 받으려고 한 달에 12억을 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이게. 이제 뭐 저 워낙 평가 점수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승리 등수가 낮다 보니까 아 이제 그래도 그런 밑에 아직도 열 군데 있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웠던 거고요. 이제 그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보완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기 이런 거는 우리 관내 기업체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그래야 일반 서민도 다 돌아가는 거니까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올리도록 예. 다른 항목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네, 관내업체를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 육성 해갖고 이제 36쪽에 뭐 지속가능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인데 뭐 그런 얘기, 아까 저 동료들도 얘기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게 지원 같은 거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주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등등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 예.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항상 예. 그래서 물건 나오는데 아, 장트럭이 뭐 장트럭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 있던데 왜?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평택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아니,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든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잖아 다. 네. 평택시에서. 예, 근데 현재 지원을 해주는데 뭐 그러한 그 뭐지 일반 뭐 먹거리가 됐든 다른 물건이든 다른 저기 뭐 일반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 물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가격까지 비싼 걸 억지로 사야 된다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억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이제 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사업비도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공모식으로 심사를 해서 능력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중점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부터 예. 그런 걸 좀 경쟁력 있게 좀 맞춰주시는 게. 예, 다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좀 지원해줄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굉장히 이렇게 같은 그 단가로 맞추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지원을 없고 가격대로 비싸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쪽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렇게 그 추진 실적이 취업 실적 연도별 현황 보니까 2013년도에 목표가 3,000명에 4,000명, 14년도에 3,500, 4,800, 15년에 5,000명에 7,000명, 10년도에 10,000명에 11,353명. 상당히 뭐 그 실적 그 목표치를 되게 촉구했네요. 이제 상담사 15명 배치하고 나서는 실적이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자료 좀 있으면 본인이 매년 뒤에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그러는데 자료 저기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자료 좀 뽑아주세요. 한 3년씩을. 예. 왜냐면 취업한 업체명, 예. 그 회사에서 생산한 품목, 그 다음에 주소, 취업 인원, 남녀 몇 명, 취업 날짜, 지금 현재 2016년 10월 말 현재로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아, 10,000명 집어넣고 지금 남은 게 100명밖에 안 남았으면 그 뭐 다 허당하네요. 예. 게다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취업하는 데도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바인지 예. 예, 등등 해갖고 예. 그래야 그래야 정확하게 알죠 이거를. 예. 맞습니다. 시험이 제대로 됐는지 이 상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야 벌써.
거의 3만 명 가까이 다니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원님 가장 예?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그 뭐 청년들이 됐든 무슨 뭐 그 여성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지 뭐 실업률이 확 떨어졌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요. 이제 그 제가 취업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전화를 해서 해피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만뒀을 경우에 왜 그만둔지 이유까지 다 해갖고 전수 통계를 내갖고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일자리를 알선해서 다시 취업을 하면 또 취업자 또 잡혀요. 그런 건 있습니다. 회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그 저기 속탕공단 내 그 게이트 볼장은 언제 준공 예정이죠? 게이트볼장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내일 준공 예정이라고요? 그 먼저 번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사 발주가 동시에 됐었더라고는 그런 문제가 지금 운동장은 준공했죠? 운동장은 준공했죠. 게이트장만 늦어진 거죠. 네. 늦어진 게 이제 같이 발주가 안 돼서 그랬어요. 예산은 똑같이 세워드렸는데 똑같은 날짜에 세워드렸는데 그 공사 규모도 훨씬 게이트 볼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늦게 발주가 됐어요. 그건 뭐 실무진들이 좀 뭐 이런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일 정도면 이제 저 준공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준공되면 이제 그 준공공사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내일이 떨어지냐고 그러죠. 여쭤보는 내일은 내일은 아니고 아니, 모든 공사 내일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된다. 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쭉 아까 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지금 그 취업 그 도우미들이 지금 그 예산이 언제까지죠?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지금 단기 사업이죠,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게 직원들. 코레넷이라고 해서 네. 거기다 1년 10개월 계약. 그러면 이제 올해로 끝인가? 내년 초에 내년 초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럼 지금 다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거. 연말까지 해서 네.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아 그럼 계산을 세면 계속 연속 사업이 네. 되는 거고요. 아니 또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해서. 네, 내년 이제 계약 끝나면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아니 직원을 뽑는 데 의미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을 예산은 뭐 매년 세워야 되는 거고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고요. 내년 세우는 거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건 1년 10개월 내년. 근데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하는 아니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뭐 큰 그 실적을 내는 어떤 뭐 조급증에 빠질 게 아니라 그런 그 제도를 좀 잘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에서 한 정책 중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죠.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뭐 우왕좌왕을 하고 그러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죠. 예, 정착이 됐습니다. 예, 예.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평택시에서 제일 잘한 정책 중에서도 아마 손가락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그 먼저 번에 그 청년 그 창업몰 그 저 만들어주는 거 말이에요. 그 평택대학교에 하지 않고 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놓은 예산 통과되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산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저기 위에서 부동이 돼가지고 아 딱 부동이 해가지고. 그 상태는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평택대학교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만 하신다면은 제 기억에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 직영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 여러 가지로 이제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장소가 일단은 그 전 장소가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예. 그 저쪽 앞에 그 시청 앞에 그 예. 도시공사 나갔던 자리에 거기에 23평인가 뭐 있던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온다고 먼저 번에 사업계획서 나오고 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센터가 걸려 들어온다고. 예, 예, 예.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몰 만들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딱 그 사회적 아까 뭐라고 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 마을 공동체 공동체. 그 지원센터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마을 공동체 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걸 지금 두 개 다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같이 그냥 묶어서 하나로 여기 23평짜리 여기에도 뭐 찍은 평수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뭐 공동 직기 갖다 놓고 쓰고 그래 뭐 근데 찍은 거 그것도 다른 과에서 또 써야 돼서 밀리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네, 3분의 200이 못 씁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왜냐면 우리 시내고 사무실이 23평으로는 없어가지고. 사실 청년 그 창업 그러면은 그 계획 자체부터가 시장처 뭐 지나간 얘기 잠깐 올려서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은 계획 자체부터가 좀 허술하게 계획이 짜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건 들죠. 인정합니다. 네. 그죠. 장소부터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부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림을 그렸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느닷없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시장에 평택대학교 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평택대학으로 바뀌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시민들은 철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네, 예, 평택대학교에서도 경기도 중소기업하고 뭐 도에서 일부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창업센터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자체적으로. 네. 그럼 뭐야?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돼? 평택시는 뭐.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 평택시는 장소만 있으면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공모를 통해서 그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자꾸 이제 평택대학교 뭐 평택대학교가 될 확률도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공모를 통한다는 거는 예. 직영을 안 하려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뭐 편법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하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관내 대학? 그렇잖아요, 국장님.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대학이 많지는 않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대학에 주는 거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주지 말고 뭐 상공회사랑 연계해서 하시던지 그렇잖아. 아니,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평택대학교는 2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었고요. 지금 이제 평택시가 독단적으로 그 청년 창업센터를 해보자 하는데 부담이 많은 거예요. 전문성이 사실 그 직원분들이 그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아서 지금 위탁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병배 의원님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 안 됐으니 시가 좀 해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에서는 지금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가 네, 그런 취지 제가 몇 개 인천시 그 계양구청 울산 이렇게 가봤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사례가.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직접 운영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부담스러우니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좀 그 실무진들께서 평택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이런 장소 제공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엄청난 그 힘이 되걸라요. 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또 열성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예. 이것이 이렇게 좀 좌초된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장소 문제만 있었더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우리 창업 지원센터 그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의원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민들도 전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저희 시에 좀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고 결과로 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은 안 됩니다. 그 홀뿐인 대학, 명문, 이론만 가지고 쌓여 있는 대학 쌀데기 없는 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까워요. 그런 데 갖다 주는 거. 근데 이제 뭐 대학을 배제한다기보다는요. 저기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뽑아서 아니 그런 소리 그래봐야 심사위원을 하면 저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시자고요. 그러면 아예 집어치던지 속된 말로. 우리는 세금이 아까워요. 걷다 갖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전제 조건을 뭐 하고 그런 건 완벽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애초에 계획한 대로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특정인의 사람에 의해서 바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논조가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간다는 거는 저한테 그게 안 걸렸으면 저도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맨 처음에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어요. 논리가. 이건 아니죠. 이거. 네, 의원님 구체적인 집행 문제는 저희 시에 맡겨주시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아니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진행 과정도 중요하죠. 부장님,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반대합니다.
저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든 저는 반대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생생이나 내고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 하지 마시자고요. 아니 의원님 그 저기 생색을 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의 그러면 지시에 우리 의해서- 맨 처음에 우리 창업, 제가 그 말씀드린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청년 그 취업난을 그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 끝에 어느 누구도 시킨 게 아닙니다. 그건. 자, 그러시면은 우리 네, 처음 실무진에서 네. 실무진에서 생각해내고 했던 것이 참 좋은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무진의 의견을 따라주셔서 되게끔 일을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 공모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돌리는 거는 그 부분은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의원님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장소가 그렇다면은 네. 장소 임대 좀 하시죠. 다른 제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네. 이제 임대 없이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대를 하거나 뭐 건물을 예. 매입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했었던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조건에서 판단해 보니까 위탁이 가장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아, 위탁 쉽게 해서 다른 그 하드적인 문제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거지 소프트웨어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저희도 맨 처음에 계획도 사실은 위탁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거쳐서. 아, 또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시네.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 저기 처음에 직영으로 했다가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소에 위탁으로 아주 직영으로 했다가 이거 결과적으로 위탁으로 바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위원님한테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장소가 어렵다 보니까 뭐 임대하거나 매입할 이런 이제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장소를요, 상황입니다. 대학 말고 이런 공단이나 네. 이런 쪽 기업이 밀집되는 데 가서 한번 눈으로 좀 보든지, 아니면 상업과 연관된 것 같은 뭐 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랑 연관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 그 장소 지금 뭐 저 주당골목 같은 경우에라도 비어 있는 데 많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 얼마든지 있어요. 예, 이게 물론 이제 그 전통- 전통 시장에 맞는 예. 청년 창업이나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인데요. 장소만이라 얼마든지 임대해 사실 수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임대는 뭐 이렇게 힘들어요. 별도 예산이 소요되고 아, 예산 세워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또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또 소요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그런 모든 문제 따지면 문제 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어차피 위탁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지금 장소 문제도 이런 거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 대학의 허와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네? 뭐 대학교에 이론 교육을 시키거나 시장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실무 교육을 위주로 시킬 거예요. 대학에서 실무 교육을 뭘 어떻게 시킬 건데, 누가 뭘 어떻게 시킬 건데. 이제 대학에서 그 대학이나 뭐 일반 사업자도 좋고 저희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탁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창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다 배가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라고. 자, 일단 거기다 토론을 끝냅시다. 네. (42쪽이에요) 지금 그 42쪽 좀 농업정책과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좀 할게요. 32페이지 그 도시가스 보급률인데 90.5% 이렇게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행성지역을 렌탈하우스 짓고 막 지금 막 그러는데 그 도시가스 보급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막 무분별하게 지금 막 썼던데 내리죠. 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이요. 네.
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죽순으로 막 졌던데. 89.9%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89.9%고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시골 마을들 하나도 안 됐던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도시 쪽에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팽성읍의 세대수가 14,409세대인데요. 공급 세대가 12,957세대입니다. 그래서 89.9%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전부 카운트하니까 카운터에서도 아니 그 팽성 계양 쪽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거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는 별도로 소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아리, 객설이고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시장성이 있는 곳은 삼천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틀림없이 접근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도시가스 설치해달라 이런 데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 그 팽성에 그 미군이 오므로서 지금 도시계획 행 계획에 따라서 예. 큰 배관을 도시가스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그걸 해줘야지.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도로 다 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일단은 이제 의원님 뭐 이중으로 말씀하신 돈 지역은요. 저희가 삼천리랑 연락해서 한번 삼천리에서 살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요. 삼천리가 이거 경제성이 부족해서 못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원 사업, 우리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이나 경기도 배관 투자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지 추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경제성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 소형 저장 탱크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그거를 한 번에 해서 이렇게 까름되는 것도 두 번, 세 번 도로 다 된 걸 다 파가지고 다시 또 했는데 이걸 굉장히 시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님 하여간 그 저기 도시가스 롤 계획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자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애로사항을 지역구 의원님이 어느 기업체는 무슨 애로사항이고 최소한 안 갔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눈 그 내용을 문제점을 좀 알려주셔야지 소통을 안 해서 그냥 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그 취업 2291명이 취업했다는데 112%씩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보면은 이 안에 보면 이게 일용직 뭐 지금 임시직 이거 다 포함해서 이 명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34페이지요? 34페이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식, 네? 예, 이제 뭐 모든 이런 다 정규직을 했을 게 2291명인 건지 임시직 뭐 하청 근로자까지 따져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인원, 네? 고용 형태 뭐 시간제든 뭐 전부 다 아니 포함해서 그걸 구분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이거 시민들이 이거 인정하겠어요? 파트타임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거 세부 있잖아요. 예예. 그거 저 자료 좀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 그 전통시장이요. 제가 오키나와하고 북경도 갔다 왔지만은 다른 지역 전통시장은 밑바닥이 깨끗해요. 하얀 거 타일로 같이 오키나와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했는데 우리는 통목시장 바닥 보면 그냥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냥 지저분하잖아요. 응? 그런 것도 좀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고객센터 갔더니 거기도 바닥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슨 뭐 너무 좀 그래. 그게 본래 취재 고객센터 쉼터에는 편안하게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럴 수 있는 쉼터 기능을 해야지. 한번 가보세요. 아니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의원님 근데 말씀한 대로 분위기가 이렇게 썩 깨끗한 건 아닙니다. 통곡시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뭐 이렇게 쉼터가 되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를 좀 예쁘게 좀 이양한 거 돈 들여서 했는데 그 유명무실하면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철 그 파리 뭐 이런 거 막 그냥 그 통목시장 거기 이 저기에 놓은 거 그러니까 청결하게 좀 개선 지도를 좀 해주세요. 시민들이 부탁하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옴으로써 평택에 5만 뭐 10만 명 뭐 채용 고용 창출했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부풀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품목이 오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냥 답보 상태고. 예? 정확하게 지금은 반도체로 정해진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면은 포함된 뭐 고용 창출 뭐 5만, 10만, 20만 이거 숫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신성령하고 의논해서 지금 뭐냐면은 이 공장은 완전 자동화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 쪽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될 걸로 보고요.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나 그 저기 경비하는 사람만 지역 사람 쓰고 그러면 이거 또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120만 평 중에서도 또 반만 반도체 공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남겼는다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기 물론- 사업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거기 1단계 보기만 해도 나머지 다 그래서 반만 쓰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협력업체 단지가 들어와야 실질적인 고용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지금 1단계 공장 완성돼봐야 아산, 기흥, 화성에서 지원자 착출받은 인원이 1,700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품질 안정화하기 위해서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뭐 그냥 부풀려서 막 10만, 20만 고용 효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네? 우리 시 관할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동에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벤더 업체 2차, 3차 업체가 여기에 주둔을 해야지만이 상주를 해야지만 그 고용 효과가 실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허황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 거짓으로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용 창출 효과 인원이 예상되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 좀 5만, 10만, 20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하면 정확하게 그 표기를 좀 해주시고. 그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업체밖에 안 돼 있잖아요. 9개. 그건 예비 사회적 기업이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4개, 예비 4개에다가 예비 기업까지 따진 거 아니에요? 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9개. 그러면 그거를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업무가 많으시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한두 개만 잘 되고. 어?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셔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장애인 단체에서 그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장애인 있는 거는 하나, 2개. 근데 어때요? 스티세츠하고 경영 현황이. 스티세츠 단일기라고 그 청인 CS라고 청소용품인데 그쪽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 다른 장애인 단체 했을 때 이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예산 같은 것도 편성을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종환 의원님. 한감 때마다 공통감으로 올라오는 우리 평택 시간에 산단이 많잖아요. 30몇 평 정도 있고 이제 해수물량이 60만 평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코데라라는 사업자들이 평택시에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평택시에서 허가사업을 할 때 민원 해결해라. 그럼 해주겠다. 법률적으로 행동을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래고 이제 설계사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사업자들이. 이 설계사들이 이제 현장 가서 도면을 띄워보고 평택시에서 서류 제출하고 보면은 이 서류가 엉터리가 많대, 설계사들이. 그게 뭔 말이냐면 도로 문제, 민원 문제, 그 마을 문제 있는데 이 전국 쪽에 이제 산단이 많으니까
설계사한테 이제 사업자 설계사한테 의뢰했는데 이 도로가 기존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완충목지가 좀 깔려 있대요, 그게. 그래서 사업자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무슨 정책과에서 수장 안전 주차 요소가 됐던 송출이 됐던 원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건축사들의 어떤 행포라든가 그런 걸 막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시원장도 가봐야 된다고 이게. 시원장을 안 가보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어떤 민원사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공통과목에 이제 저기 행사마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지켜준다고. 근데 소위 말하는 탁상에서만 행정을 펼치는 평택시 공무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설계사 도면을 보고 현장 가서 항공창 저기 차량의 도면을 보든지 지적들을 봐가지고 그런 미술 저기 사업자들의 이제 불필요한 그 볼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하여간 저기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철저히 챙기고 그리고 구조상 저 안출 송출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거기서 건축가나 건설 도시과에서 거기서 또 승인해주고 허가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규모상 규모에 따라서. 예. 그러다 보면 행정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업자한테 민원부터 해결해 보세요. 다시는 그런 얘기 없대.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저도 알아요. 양면 있는 거 아는데 그 감수 조사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답변 게 다 똑같아. 행상으로서 안 하겠다. 오해가 안 되게. 감수해야겠다. 하고 해놓고 행상 이것이 번복되는 사례가 되거든. 그렇게 사업자들이나 시민들이 그 사람들 입방가요가 셉니까? 평택시 공무원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가지고 현장도 안 나와보고 우리한테 피해만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담당 공무원도 한쪽에 민원이 있고 한쪽에 또 사업자 있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로면이라든가 뭐 제대로 펼쳐보셔가지고 예. 이게 도로가 연재법에 걸려서 이거 3m가 있고 6m가 있으니까 이러고 제가 설명 제대로 해줘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건축사가 접수해보면 나중에 검토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사는 된다고 서로 넣고. 예.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평택시 혼이 아니니까 단단히 많아가지고 업자들이 평택시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 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지 뭐 성우지도 업체도 들어오든 무량업종이 들어오든 그런 걸 감안해서 양대 출장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보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해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